자, 입지적인 거 이제 보겠습니다. 대구에서 경산으로 들어오는 메인 라인은 지금 두 개가 있습니다. 일단 달구벌 대로 라인이 있죠. 그래서 위로는 달구벌 대로가 연결돼 있고 지하로는 대구 지하철 2호선이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영남대역까지 연결돼 있고요. 대구를 완전히 관통하죠. 이 2호선 같은 경우에는 왼쪽은 달성군까지, 오른쪽은 경산까지 연결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라인은 월드컵 대로 라인이 있죠. 월드컵 경기장 앞쪽으로 해서 경산까지 쭉 연결돼 가지고 대구와 경산을 잇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대구권 광역철도가 지금 공사 중이죠. 개통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철도망을 이용해서 전철이 다닐 수 있게 지금 공사 중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경산역의 다음 정차역은 동대구역입니다. 동대구역. 동대구까지 전철 타고 바로 지금 갈 수 있는 거죠. 지금은 동대구 가려면 돌아서 가야 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에 비해서 이렇게 가게 되면 전철로 빠르게 접근이 가능하다는 부분. 그리고 추가적으로 사월역을 대구권 광역철도의 정차역으로 삼으면 어떻겠냐라는 안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정차역이 하나 더 생긴다는 말은 그만큼 대구와 경산 간에 진입할 수 있는 옵션지가 많아지는 거죠. 교통에 있어서 옵션지가 많아지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제 그럼 좀 더 대구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요 라인이 아까 얘기했던 달구벌 대로 라인이죠. 그러니까 대구와 경산을 잇는 축선이 됩니다. 가로 축선이 되고, 요 파란색 라인이 이제 아까 얘기했던 월드컵 대로 라인이 되는데, 여기에서 딱 막혀요. 딱 막혀가지고 돌아가야 됩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동대구 쪽으로 가든지, 이쪽으로 해서 시내로 진입을 하든지, 이쪽으로 해서 범물 쪽으로 가든지. 그러면 이제 돌아가야 되는 불편함이 생기니까, 자, 길 뚫어줄게. 자, 여기 범안 상거리에서 황금동까지 다이렉트로 연결하는 도로 간선로를 2025년도 개통하는 걸로 해서 공사 중이다. 그러면 기존의 달구벌대로 라인 외에 자, 다시 직선 라인으로 쭉 들어올 수 있는 라인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돌아 들어왔던 라인이 직선 라인으로 이렇게 이 라인 하나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대구에서 경산으로 진입하는 교통의 그 개선이 이루어진다라는 부분 한 개랑, 지금 딱 봐도 위에서 보면 큰 대자로 해갖고 딱 보기 좋은 여기가 어딥니까? 이제 개발 예정인 연호지구, 여기가 알파시티죠. 여기 제2의 판교처럼 ICT 이걸 유치를 하고 개발을 하고 뭐 하겠다 해서 지금 개발 중인 지역입니다. 여기 롯데몰도 들어오기로 했고요. 그럼 여기는 상권이나 인구 유입이 이루어지겠죠. 인구 유입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여기 관련돼 가지고 이 도로망들이 이렇게 잘 닦여 있는 거죠. IC 통해 가지고 수성 IC, 여기 수성 IC를 통해 가지고 외부로의 진출 진입도 용이를 하고, 자, 대구에서 경산 진입하는 그 사이 딱 길목에 교통 요지에 이렇게 개발 호재들이 있다. 그래서 이 연호지구와 알파시티 관련해서 이 지역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내용은 제가 따로 정리를 해서 올려드릴게요. 아무튼 경산으로 진입하는 그 가운데 교통편도 개선이 되고 인구 유입이나 일자리 창출되는 지역이 개발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체크하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경산 쪽으로 돌아와 보면, 자, 아파트 단지들이 어디 모였는지 잘 보세요. 달구벌대로 라인 이쪽으로, 여기 다 아파트 단지이긴 하지만 여기 고산 시리 쪽, 경산 쪽을 보는 거죠. 여기 다 아파트 단지들이 몰려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월드컵대로 라인으로도 아파트 단지들이 형성이 돼 있죠. 대단지들이 쭉쭉쭉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고 펜타일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 라인 축선상으로 대구로의 진입이 용이한 지역들의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몰려 있다라는 부분이고, 저희가 바라본 물건지 위치가 여기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대구권 광역철도, 자, 경산역에서 출발해서 바로 다음 정차역이 어디라 그래서 여기 동대구역부터 여기 서대구까지, 여기가 대구 쪽이고, 자, 여기 구미역까지 이르는 외관과 칠곡 지나서 구미까지, 요게 대구권 광역철 전철 타고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죠. 전철 타고. 그래서 지금 제가 주말마다 동대구에서 구미역까지 무궁화호 타고 내려가지고 지금 인테리어 공사 중이잖아요. 약 40분이 걸립니다. 동대구역에서 구미역까지만. 근데 전철 타고 가면 뭐 43분 정도 소요가 될 거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뭐 기차 타고 가는 것보다 전철 타고 가는 게 뭐 비용도 싸고
뭐 접근도 좋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내용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아까 얘기했던 영남대역까지 2호선이 연결돼 있는데 요거 2호선 연장 계획, 연장 검토 지금 중이고요. 1호선은 이제 연장하기로 했죠. 저기 영천까지 연장하기로 했고, 영천까지 가는 중간에 금호역을 하나 신설하기도 했고요. 어쨌거나 1호선 연장과 2호선을 연장해가지고 이렇게 순환할 수 있게 이렇게 연결하겠다라는 계획도 있습니다. 확정된 건 아니고, 자, 1호선 연장은 확정이고요. 2호선 연장은 계획 중이다.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를 일이지만 이렇게 되면 이제 연계성은 더 좋아지는 거죠. 지금은 여기에 그쳐 있기 때문에 대구에서 가까운 경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철저히 이제 대구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이쪽 뒤쪽은 좀 소외된 부분이 있는데 거리도 멀고 요 부분도 좀 개선되지 않겠냐라는 부분이 있지만 요거는 진짜 모를 일이다. 아직은 모를 일이다라는 부분. 그리고 동대구역까지 요 대구권 광역철도가 연결이 되면 동대구역은 이제 3개의 환승역이 되는 거예요. 일단 기존에 지나가던 1호선, 그리고 엑스코선, 그리고 대구권 광역철도. 그래서 3개의 환승역이 되니까 이쪽 주변도 장난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저번에도 얘기했습니다. 그 동대구역 주변에 대한 내용은 제가 동영상으로도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세세히 한번 보죠. 자, 바로 CG 요쪽에서 넘어와가지고 바로 보이는 데가 이제 정평역입니다. 그죠? 정평역 일대고, 여기가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물건지, 아파트 단지들이 상당히 많이 몰려있죠. 이렇게 역 주변으로 해서. 여기 지금 공사 중인 걸로 보이지만 이미 하늘채 올라가 있습니다. 아파트 지어져 있고요. 자, 위에서 보면 이래요. 자, 여기 경산에서 제일 비싼 펜타일즈 요 지역 요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거리가 좀 있습니다. 사월역과도 거리가 좀 있고요. 정평역과도 거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역세권이라고 불리기에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근데 대단지인 건 맞고, 근데 조금 안타까운 게 요쪽에 학교들이 있어요. 계획이 중학교, 고등학교가 여기 있고 여기가 이제 상권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군도 좀 멀고 이만큼 큰 단지인데 학군도 좀 거리가 있고 상권이랑 환경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이 지역이 딱 봐도 뭐 환경은 좋아 보이네 라고 할지 몰라도 지금 아직까지 여기 인프라는 아직 멀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가격은 비싼데 주변 인프라가 아직은 영 꽝이다 이 지역이고. 자, 하늘채 요거 지어졌죠. 하늘채 요거 지어져 가지고 신축 건물이고요. 여기서는 또 제일 비싸죠. 하고 정평역 주변으로 있고 우리가 보고 있는 물건지는 여기 바로 옆에. 자, 여기 도보로 한 5분, 한 7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가고요. 이쪽 2호선이 계속 연결되고. 자, 넘어오면 이렇게 되죠. 강을 끼고 있고 산책하거나 뭐 이렇게 하기 좋겠죠. 잘 해놨습니다. 여기 수변공원. 임당역 주변으로 해가지고 또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 이편한 세상 들어와 있고 여기 지금 표시는 안 돼 있는데 여기도 아파트가 신축으로 들어와 있고요. 저 위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임당역 앞쪽으로도 이렇게 요 섹션으로 해서 아파트 단지 들어와 있고 요 섹션으로 해서 또 여기 아파트 단지 들어와 있고, 자, 여기 라인으로 해서 여기가 영남대죠. 영남대고 여기가 영남대 기숙사고요. 여기 남매지 주변으로 해가지고 요 카페들이 들어차 있는데 이쪽은 이 정도 선에서 머무를 것 같고요. 새로 닦는 지역은 여기 인당역 앞쪽 그리고 이쪽 영남대 요쪽이 개발 계획이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택지가 이렇게 구성이 돼요. 아까 봤던 데가 딱 여기 라인이죠. 여기 라인 넘어가지고 영남대 입구까지 이 지역, 이 넓은 지역, 영남대가 내줬나? 아무튼 그리고 임당역 건너편으로 해서 자, 몇 세대가 들어오냐면 만 세대, 엄청나게 들어오죠. 만 세대. 25년까지라고 돼 있는데 이게 뭐 지켜질지 안 지켜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황금동 길 뚫리는 것도 25년이라고 얘기했고 경산 대임 공공주택지구도 25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안심에서 경산 임당까지의 광역도로도 예정돼 있는데 이건 확정된 건 아니다. 아직까지 미정인 상태지만 계획상에는 있다라는 부분.
자, 이제 또 하나 축선 라인 있었잖아요. 경산역 앞쪽으로 들어오는 라인. 요 라인, 요 라인. 아까 대구권 광역철도 라인. 그리고 요거는 아까 월드컵대로 라인. 쪽으로 해서 이렇게 아파트 단지들이 보이는 거죠. 이렇게. 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 접근성이 좋아지면 여기에 맞춰서 이런 수요들이 또 분명히 생길 거다라는 부분이고, 요쪽 라인이 이제 2호선, 대구 지하철 2호선 라인이기도 하고, 달구벌대로 라인, 여기 경산역 라인, 여기가 월드컵대로 라인인데, 여기 펜타일드 자리죠. 근데 여기 인프라가 아직까지는 좀 갖춰지기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갖춰지면 좋겠지만, 지금 봐서 지금 물건지 위치 괜찮다라고 보는 거예요. 괜찮다. 그래서 길만 건너면 대구인 중산동 하고 대구랑 연계성이 좋은 교통적으로 좋은 지역들의 가격이랑 조금 떨어지는 지역들의 가격이랑이 차이가 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를 요 시세를 보면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2호선 라인 요 축선상으로 있는 동들 있죠. 요 동들 특히나 길만 건너면 대구 있는 중산동이랑 뭐 중방동 요쪽 정평 쪽 요쪽 가격대랑 연결은 돼 있지만 지금은 아직 막혀 있고, 이게 전철 라인이 아니고 여기는 그 도로망이죠. 도로망이다 보니까 또 오래된 아파트들이고 하다 보니까 가격도 분명히 갭이 분명히 발생을 합니다만, 이게 개통이 되면 요쪽 역세권이 되는 거죠. 이제 요것도 지금도 역세권이긴 하지만 전철 역세권은 아니니까. 전철 역세권이 되면 또 이 주변에 또 어떻게 될지. 그래서 이렇게 전철이 들어오는 요 라인들은 괜찮을 것 같다라는 부분이고, 여기 4월역 쪽으로 진짜 경산 여기 대구권 광역철도 가면 요쪽의 입지가 이쪽보다는 훨씬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이렇게 입지적인 부분은 얘기를 드렸고, 이제 흐름을 좀 봅시다. 대구하고 경산의 매매지수 흐름을 보면 조금 거의 비슷하게 가긴 하는데, 떨어질 때 조금 달랐던 구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여기 경산이 2020년도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할 기간 동안 대구는 요 하락 기간이 짧고 빨리 치고 올라갔어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리고 또 빠질 때는 또 먼저 빠졌어요. 그죠? 근데 경산은 이제서 이제 빠지려고 한다. 그래서 한 템포씩 조금 다른 느낌도 있고, 이런 부분들, 경산하고 대구가 거의 흡사하게 가지만 약간의 요건 차이가 생겼구나라는 부분 체크하고 가시고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맞아요. 여기 대구는 이때부터 쭉 빠졌잖아요. 쭉 빠졌는데, 경산도 빠지긴 했지만, 아직까지 이제서 이제 하락으로 돌아가는 요런 목에 와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근데 4분면 차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빨간색 라인이 대구 라인이고, 파란색 라인이 경산 라인, 이쪽이 매매, 이쪽이 전세입니다. 그럼 대구는 이미 이렇게 매매가가 올라가다가 다시 매매 전세가 다 빠지고 있는 하락으로 돌아섰다는 거 대구는 확인이 되고, 경산 같은 경우는 올랐다가 빠졌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그럼 이제 돌겠네. 이렇게 하락으로 돌아가는 분위기구나라는 거 확인할 수 있으니까 좀 타이밍이 다른 거죠. 그죠? 매매 평단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경산 평균, 대구 평균을 봤을 때 대구가 이렇게 쭉 치고 올라가는 가격 상승이 있었던 반면에 경산은 뭐 지지부진했다. 이렇게 스물스물. 요런 분위기였고. 그래서 몇몇 경산도 뭐 신축 아파트라든지 분위기를 타가지고 요렇게 치고 올라갔던 아파트 단지들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봤을 때 가격 흐름이 그렇게 막 그 대구처럼 이렇게 팍팍팍 이렇게 영향을 받아서 올라갔던 부분은 아니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하고 흐름도 좀 다르죠. 대구가 옛날부터 빠졌을 때 뭐 아직까지 경산은 이렇게 이제 슬 빠지고 있다라는 거, 슬 빠지고 있다. 요 그래프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경산시 입주 물량 많습니다. 자, 뭐 실질적으로 올해 2022년도에 입주 물량은 눈에 띄지 않지만 예전 물량까지 하면, 자, 수요에 대비해서 경산도 2026년도까지 수요보다 공급이 많다. 그러면 뻔하죠. 가격은 이 방향성을 가질 거다.
그래서 아까 4분면 그래프 보면 이제 영향을 받죠. 그래서 요 때가 좀 이상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요 때가 우리 코로나 시국 요 때가 이상했던 거고, 원래 떨어질 거면 요 때부터 대구 얘기할 때도 얘기했지만 이때부터 갔어야 됐는데 이렇게. 자, 전반적인 입지 분석에 관련돼 가지고 계양동이 평당가 제일 많으니까 신축 때문에 그렇겠죠. 아파트 수 몇 개 없습니다. 몇 개 없습니다. 자, 30년 초과 이 아파트들은 이 평당가에 영향을 미치는 아파트는 아닐 것 같고요. 이 신축 아파트들이 여기 평당가에 영향을 미칠 것 같고, 다음으로 이제 중산동, 중방동, 정평동이 한 라인 이렇게 쭉 연결돼 있잖아요. 여기 라인에 있는 아파트 단지 수가 약 30개 정도 되네요. 30개 정도 되고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중방동 같은 경우에는 10에서 20년 차가 제일 많고, 중산동 같은 경우에는 1에서 10년 차 젊은 아파트들, 중방동 분양권 이제 곧 입주할 아파트들도 짓고 있다라는 부분 보이고, 자, 옥산동 저쪽 라인을 보시면 자, 평당가가 확 떨어지죠. 옥산, 옥곡동 같은 경우 750, 650 거의 반값 정도 됩니다. 근데 보면 여기 이때 다 지었구나 한꺼번에. 그리고 이때 다 지었구나라는 게 보이죠. 그죠? 9개의 단지, 6개의 단지가 요 들어온 시점이 이러했구나. 대단지 들어온 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경산시 전체의 매물 시세나 매물 건수 증감 보면, 자, 매물은 쌓이고 있고, 가격은 빠지고 있어요. 자, 급격하게 빠지는 건 전세가 지금 빠지고 있죠. 이렇게. 전세가 급하게 빠지고 있고, 매매 가격은 좀 스물스물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자, 전세도 쌓이고 있고, 매물 쌓이고 있고, 매매도 매물 쌓이고 있다. 연식별로 보면, 자, 매물수 보세요. 이제 신축들, 빨값이 매물로 다 쌓이고 있다. 가격은 다 빠지고 있다. 평형별로 봐도 그렇네요. 20평대 30평이 대부분이니까 매물 쌓이고 있고 빠지는 거 보면 20평, 30평이 기존으로 빠지겠죠. 자, 중산동도 마찬가지 흐름입니다. 자, 매물 쌓이고 있고 가격은 빠지는데 여기서 눈에 띄는 게 하위가가 더 크게 빠지죠. 상위권에 있는 물건보다 하위권에 있는 물건에 빠지는 속도가 더 빠르다. 특히나 전세 빠지는 건 떨어지고 있죠. 하고 연식별로 보면 자 3회 신축 1에서 5년 차 준시축들까지 쭉쭉 빠지는데 구축들은 크게 가격 흐름이 크게 없네요. 이렇게. 자, 매물수 신축들 제일 많이 올라와 있고, 자, 구축들 크게 영향이 없다. 매물수 같은 경우에는 신축들이 영향을 많이 받는 데네. 중산동이. 흐름별 평형별 흐름을 보면 30평대, 20평대, 30평대, 20평대. 그리고 이제 시장 강도를 보면 당연히 빠지고 있죠. 경산도 다 빠지고 있고, 부동산 지인에서 확인을 하면, 자, 시장 강도 빠지고 있습니다. 4분만 시장 강도 보면 중산동 같은 경우에 매매 하락. 전세는 보합인데, 근데 위치하고 있는 4분면이 4분면인지라 얘도 다 파란색으로 바뀌겠죠. 중산동도. 자, 가격은 근데 제일 비싸다. 왜? 대구에서 제일 가까우니까. 가격은 제일 비싼데 지금 상황은 이렇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중산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매 시장 강도를 보면 다 빠지고 있죠. 크게 빠지고 있습니다. 크게. 특히 전세가 크게 빠지고 있고 거래량도 거의 바닥에 있습니다. 아파트 보죠. 태왕, 한라타운 26년차 아파트고 세대수는 약 1200세대. 그래서 거의 1세대 1주차가 거의 가능하겠네요. 주차는 아니 그렇게 심하지 않을 걸로 보이고요. 공시 가격은 이렇게 분포가 되고, 근데 여기 평수가 많으니까 20평대, 30평대, 40평대 이렇게 형성되어 있으니까 공시 가격은 다 다르겠지만 20평대 기준으로 하면 1층은 자 1억 안 되는 집들이 꽤 있더라고요. 9,600, 9,400 이렇게 되고 2층부터는 1억 300, 400, 1억을 약간 넘습니다. 1억을 약간 넘는다. 주변에 많죠. 유치원들도 있고, 초등학교 가깝고, 중학교, 고등학교는 약간 거리가 있지만, 주변 입주 물량들도 확인이 되고요. 자, 지하철 가깝다. 자, 376m. 자, 사월역이 1km, 임당역이 1km, 가까운 정평역 가면 되죠. 자, 실거래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가 크고,
그 위치가 위치인 만큼 거래량은 많습니다. 거래량도 많고 분포도 다양하다. 그러니까 호가 분포도 다양하고 실제 거래되는 분포도 다양하다. 그래서 여기는 컨디션을 잘 맞춰서 팔면 파는 데는 그렇게 문제가 없겠다라는 부분이고, 지금 하락장이라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락장이니까 바닥보다 더 낮게 팔면 좋은데, 낮게 팔면 분명히 가격이 더 싸네. 근데 컨디션이 좋아. 그러면 좋은 컨디션에 낮은 가격이면 오케이 굿.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이익을 먹어야 되니까 여기 입찰가를 어떻게 적을 건지, 그래서 비용도 여기 고려를 하고, 요게 순서다라는 거죠. 요게 순서다. 그래서 출구 전략을 세워놓고 내가 진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런 동네고 요런 흐름이고 이러한 입지였으며 이런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아파트다라는 거 인지하시면 될 것 같고, 주변 아파트의 비슷한 평수의 가격대는 좀 비슷합니다. 1억 7, 8천. 1억 7, 현대타운이 약간 비싸네요. 대부분 1억 7, 8천의 가격이 형성돼 있지만 아파트마다 그 포지셔닝하는 입지는 다르니까요. 크게 변동 없습니다. 그죠? 크게 가격 변동 흐름은 확인이 안 된다. 특히나 이 아파트 같은 경우 중산동의 20에서 30평 미만 면적 시세가 그렇다. 그리고 25년 이상 연차별 시세도 뭐 이렇다. 이해하시면 되고, 자, 매물 시세 보면 뭐 큰 가격의 뭐 변동은 확인이 안 됩니다. 근데 하한가 있는 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빨리 빠지고 있고요. 여기도 매물은 쌓이고 있다. 그러니까 아까 파는 전략을 세워놓고 가야 됩니다. 하한가보다 더 싸게. 더 싸게 파는데 컨디션은 좋게. 그래서 비용은 최소화하고, 그래서 입찰가를 잘 적으면 괜찮다. 왜? 입지는 나쁘지 않으니까. 자, 실거래가 1억 7천 정도로 잡혀 있고 최저가는 1억 5천, 요 사이가 되겠죠. 요 사이에 가격이 형성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미래 가격을 보면 요 가격대랄 거 보면 크게 안 바뀔 거다라고 보는 거죠. 나이키로 보면. 자, 헤라로 보면 조금 모를 것 같긴 한데 큰 차이 없는 가격대입니다. 자, 투자 점수 보통 점수 주고 있고요. 학교들 서부초등학교, 경산여중, 경산여고 확인하시면 되고, 환경은 거주 점수 환경은 좋다. 주변에 호재가 아예 없는 건 알지만 아직은 적다라는 부분, 그래서 도시 개발이라든지 공사하고 있는 부분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 인당역 저기가 또 개발이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그죠? 자, 요거는 자 현장 답사 갔다 온 내용입니다. 이게 다방에서 올려놓은 건데 좀 시간은 지났지만 내용은 얼추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요 도색도 지금 다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아무튼 주된 내용은 대중교통, 마트, 주민센터 가깝다. 요 내용이 주고요. 학교도 가깝다. 정문에서 5분 거리에 정평초등학교, 6분 거리에 경산 서부초등학교. 단지에서 멀지 않은 게 체육시설이 있는 공원 있다. 자, 8분 거리에 수변공원 있다. 그래서 운동하기나 산책하기도 좋다. 자, 공원이 가깝고 통학하기 좋고 생활이 편리한 환경을 원하는 분들에게 추천한다. 자, 딱 가을이죠. 딱 가을에 찍었네요. 자, 단지 왼쪽. 그리고 주출 입구. 제가 작년에 임장 갔을 때는 여기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차단기 설치되어 있다라고 확인하시면 되고요. 내부는 이렇습니다. 뭐 산책로 있고요. 산책로에 산책하시는 분들 정말 많더라고요. 하고 이 아파트에서 내가 느낀 게 뭐냐면, 하늘채 아파트가 뭐 역에서 내리자마자 이렇게 우뚝 솟아 있는데 좀 뭐랄까 해야 되지? 새 아파트이긴 하지만 좀 인간미가 없어 보이고 좀 낯선 느낌을 줬다 그러면, 이 아파트 단지는 주변이 뭐 시끌시끌해요. 사람들 왕래가 많고 시끌시끌하고 뽁짝뽁짝 사람 사는 냄새가 많이 났던 그런 아파트. 그리고 산책들도 많이 하고 계시고, 주차장도 아까 확인했듯이 뭐 지상주차장, 지하주차장이 있는데 1세대 1주차 정도. 그래서 주차장이 막 심각하고 이런 아파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건물 상태 제가 갔을 때도 괜찮았고요. 공용 현관은 함부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 아닙니다. 이게 CCTV도 있고요. 요거 보안 장치가 있어서 눌러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거 단지 내부 상가 확인되고 어린이집 확인되고요. 진짜 길 건너가지고 식자재 마트 있습니다. 식자재 마트 있고 요 뒤에 이제 하늘채가 들어왔죠. 그래서 식자재 마트가 있는 이 섹션에
상권들이 또 형성이 되면 여기는 하늘채, 여기는 정평역, 여기는 지금 태왕,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좋아지는 거죠. 여기 상권들을 다시 활용할 수 있으니까 하늘채에서도 이용하고 태양에서도 이용하고 여기들 상권들 이용하고. 자, 바로 앞에 마을버스 있고 정평역 진짜 가까워요. 가깝고요. 학교도 가깝다. 학교도 가깝다. 주민센터도 가깝고, 자, 8분 거리에 하천이 있다. 산책하거나 휴식을 취하기에도 나쁘지 않다. 좋다. 자, 그래서 호객노노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말도 좀 들어봐야 되잖아요. 자, 이분 같은 경우는 25년 넘게 자라왔다. 지하철역까지 도보로 7분이다. 단지 크고 관리 잘 되고 조경 좋고 에어킥이 좋다. 병원, 헬스장, 초등학교 골고루 다 있다. 자, 교통 편리하고 살기 괜찮다라는 내용들이 있고, 자, 이름을 옥산에서 중산으로 바꾸면 안 되냐. 중산동인데, 그죠? 옥산이랑 중산이랑 이 평단가가 다르니까, 그 내용도 있었고, 주차 얘기 나왔고요. 인프라 만족한다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지하철역 가깝고, 운동하러 남천 가고, 술 마시러 옥산 이지구도 가고, 다 도보로 10분 안에 가능하다. 그래서 인프라 좋다. 아파트가 낡아서 가격이 이 지경이지 여기 밀고 새로 올라오면 괜찮겠네 라는 얘기 이 사람도 하고 있죠.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언제 될지는 모르는 일이다. 그래 되면 좋겠지 말고 어쨌거나 입지는 괜찮다라고 마무리를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